키오스크 사용 때문에 무시당한 날. 여러분, 혹시 핸드폰 때문에 무시당한 적 있으세요? 요즘 세상은 참 빠릅니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QR코드. 젊은 사람들은 쉽다고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에겐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9살 김영숙 할머니입니다. 저입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농사 짓고 아이 셋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세상 풍파 다 겪었습니다. IMF 때도 견뎠고 남편 사업 망했을 때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참 저를 바보로 만듭니다. 아니,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보 취급을 받게 만듭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들네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기 전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뭘 사갈까 물어보려고요. 전화를 걸었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화면에 이상한 버튼들이 막 떴습니다. 영상통화, 음소거, 스피커. 당황해서 아무거나 눌렀는데 갑자기 며느리 얼굴이 화면에 딱 나타났습니다. 영상통화가 켜진 겁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영상통화 하시려고요? 아니야. 실수로 눌렀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또 잘못 누르셨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자꾸 그러세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잘 몰라서.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유, 나이 드셨으니까 그렇죠 뭐.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이 드셨으니까 그렇죠 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이 든 게 죄인가요? 핸드폰 하나 제대로 못 쓴다고 그렇게 무시해도 되나요? 저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기도 싫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기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갔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팝상에 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둘.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손주들은 게임을 하고 아들은 뉴스를 보고 며느리는 쇼핑을 했습니다. 저만 혼자 밥만 먹었습니다. 할머니도 핸드폰 하세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핸드폰 잘 못해.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어려우셔.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나이 드셨으니까 그렇죠. 어려우시죠.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핸드폰 하나 못 쓴다고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나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까만 화면.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저를 이렇게 바보로 만드나요? 다음날 아침 친구 순덕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오늘 커피나 한잔하자. 좋아, 어디서 볼까? 동네 새로 생긴 카페. 거기 괜찮다던데. 알았어.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순덕이를 만났습니다. 순덕이도 저랑 비슷한 나이 67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같이 시집오고 같이 애 키우고 같이 늙었습니다. 야, 영수가. 요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던데. 응, 좀 그래. 왜? 저는 어제 일을 얘기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핸드폰 때문에 무시당한 일. 순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그래. 우리 딸도 맨날 그래. 엄마는 핸드폰 잘 못하니까, 엄마는 나이 드셨으니까. 그치? 그 말이 제일 속상해. 맞아.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둘이서 한숨을 쉬며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은 안 보이고 큰 화면만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덕이가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
우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그 화면 앞에 서서 뭔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커피를 받아갔습니다. 아, 저게 키오스크구나.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키오스크? 그게 뭔데? 요새 카페는 다 저렇게 한대. 사람이 주문 안 받고 기계가 받는데. 그럼 우리도 저거 해야 돼? 그런가 봐. 우리는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엔 온갖 메뉴가 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바닐라 라떼, 카라멜 마끼아또. 글씨는 작고 버튼은 많고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야, 순덕아. 너 이거 할 줄 알아? 나도 처음인데 뭘. 그럼 어떡해? 일단 눌러보자. 순덕이가 화면을 톡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HOT인지 IC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아이스로 할까? 응, 해봐. 순덕이가 IC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이즈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톨, 그란데, 벤티.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제일 작은 거 눌러. 순덕이가 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샷 추가, 시럽 추가, 휘핑크림 추가. 버튼이 한없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러게. 그냥 아무거나 눌러. 순덕이가 아무거나 눌렀습니다. 그런데 자꾸 화면이 뒤로 가더니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어? 왜 이래? 나도 모르겠어.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우리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아, 왜 앞에서 저렇게 오래 걸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유, 어르신들은 진짜. 옆으로 좀 비켜주시지. 저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순덕이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야, 영수가. 우리 그냥 가자. 아니야. 기다려봐. 조금만 더. 저는 화면을 다시 눌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째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숨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화면에 엉뚱한 메뉴가 떴습니다. 녹차 라떼.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취소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직원이 나왔습니다. 손님 도와드릴까요?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더 창피했습니다. 저희가 좀 어려워서요.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직원이 화면을 척척 눌렀습니다.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아이스요, 하시오? 아이스요. 사이즈는요? 제일 작은 걸로요. 직원이 주문을 끝냈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하실래요? 네.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기계에 카드를 넣어줬습니다. 삑. 결제가 됐습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오면 불러드릴게요. 다음엔 그냥 저한테 오세요. 키오스크는 좀 어려우시죠? 직원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려우시죠? 그 말이 또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덕이와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마셨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야, 영수가. 응. 우리 진짜 늙은 건가? 순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커피만 마셨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필이면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응, 친구랑 커피 마시고 왔어. 아, 그러셨어요? 키오스크 하셨어요? 아니, 직원한테 부탁했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래 걸리셨구나. 키오스크 어려우시죠? 또 그 말이었습니다. 어려우시죠?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혼자 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다음엔 어머니가 저 가르쳐 주세요.
며느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이가 제 팔꿈치를 콕 찔렀습니다. 야, 영수가. 참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헤어졌습니다. 순덕이와 걸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야, 순덕아. 응. 나 진짜 배워야겠어. 키오스크.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순 없잖아. 순덕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꼭 배우겠다고. 키오스크든 핸드폰이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법. 영상이 나왔습니다. 클릭했습니다. 광고가 나왔습니다. 5초 후 건너뛰기. 저는 기다렸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건너뛰기를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집중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첫 번째 메뉴 선택, 두 번째 옵션 선택, 세 번째 결제. 간단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쉬웠습니다. 저는 영상을 5번 돌려봤습니다. 외웠습니다. 메뉴 옵션 결제, 메뉴 옵션 결제. 계속 반복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사용법도 찾아봤습니다. 영상통화 끄는 법, 문자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눈도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드디어 영상통화를 켜고 끄는 법을 익혔습니다. 문자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커피 한잔 하자. 며느리가 답장했습니다. 네, 어머니. 몇 시에 뵐까요? 오후 2시. 알겠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어제 그 카페. 며느리가 놀란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거기 키오스크 있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오늘 며느리한테 가르쳐 줄게. 며느리가 물음표를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카페 앞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문할게요. 아니야. 어머니가 할게. 저는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화면을 눌렀습니다. 메뉴 선택, 아메리카노, 클릭, 옵션 선택, IC, 클릭, 사이즈, 톨, 클릭, 샷 추가, 에노, 클릭, 결제, 카드, 삑.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때? 어머니도 할 수 있지? 네, 정말 잘하세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커피를 받아서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배우셨어요? 유튜브. 유튜브요? 응. 밤새 봤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무시한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저 반성했어요. 어머니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날 오후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화면 2번 터치해 주세요. 2026년에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핸드폰 때문에, 키오스크 때문에 무시당한 적 괜찮습니다. 우리도 배우면 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동네 어르신들께 키오스크를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키오스크를 배운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한테 키오스크를 성공적으로 보여준 후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키오스크도. 그날 저녁 순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순덕아? 응, 영수가. 무슨 일이야? 나 오늘 키오스크 혼자 했어. 정말? 어떻게? 유튜브로 배웠어. 밤새 공부했지. 대단하다. 나도 가르쳐줘. 그래. 내일 만나자. 다음날 순덕이를 만났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어제 그 카페였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자, 순덕아. 내가 가르쳐 줄게. 응. 저는 순덕이한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해. 아메리카노, 라떼 이런 거. 응응. 두 번째 뜨거운 거 할 거면 HOT, 차가운 거 할 거면 IC. 알겠어. 세 번째 사이즈. 톨이 제일 작은 거야. 오케이. 네 번째 샷 추가 같은 거 물어보면 필요 없으면 NO 눌러.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결제. 카드 넣으면 돼. 순덕이가 따라했습니다. 메뉴 선택. 카페라떼. 클릭. IC. 클릭. 톨. 클릭. 샷 추가 NO. 클릭. 결제. 삑. 주문 완료. 순덕이가 환호했습니다. 야, 나도 했다. 저도 기뻤습니다. 잘했어, 순덕아. 우리는 커피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야, 영수가.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도 가르쳐 주자. 좋은 생각이다. 우리 동네에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도 다들 핸드폰 어려워하셨습니다. 키오스크도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드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화투 치시는 분, 텔레비전 보시는 분, 잡담하시는 분. 저와 순덕이가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순덕이. 왔네? 네, 관장님. 경로당 관장님은 75세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야? 저희가 키오스크 사용법 가르쳐 드리러 왔어요. 키오스크? 그게 뭔데? 요즘 카페 가면 사람 없고 기계로 주문하잖아요. 그거요. 아, 그거. 나도 못해.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은데. 나도. 저와 순덕이는 준비해 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핸드폰으로 키오스크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 맞아. 우리 눈엔 안 보여. 그럼 안경 쓰시면 돼요. 안경 써도 안 보이는데. 그럼 화면을 확대하시면 돼요. 어떻게? 저는 핸드폰으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손가락 2개로 화면을 벌리면 확대돼요. 오, 신기하다. 어르신들이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려니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안 움직이셨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스마트폰 터치가 잘 안 되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론만으론 안 되겠구나. 직접 해봐야겠다. 여러분, 우리 실제로 카페 가서 해봐요. 좋아. 어르신들이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단체로 카페로 갔습니다. 7명.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키오스크 앞에 줄을 섰습니다. 자, 한 분씩 해보세요. 첫 번째 어르신이 앞에 섰습니다. 72세 이 선생님이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하게 눌러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 안 돼. 좀 더 세게 누르셔야 해요. 이렇게?
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 됐다. 어르신이 환호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핫인지 아이스인지 선택하는 화면. 어르신은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뭘 누를까? 뜨거운 거 드실 거면 HOT, 찬 거 드실 거면 IC요. 난 뜨거운 게 좋아. 그럼 HOT 누르세요. 어디가 HOT야? 여기요. 저는 옆에서 가리켜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사이즈. 톨 그란데 벤티. 이게 뭐야? 톨이 작은 거예요. 그럼 톨로 할게. 눌렀습니다. 그 다음은 옵션. 샷 추가, 시럽 추가. 이건 또 뭐야? 필요 없으시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어떻게? 여기 결제하기 누르시면 돼요. 눌렀습니다. 결제 화면이 나왔습니다. 카드를 넣으세요. 어르신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기 넣으세요. 저는 카드 투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어르신이 카드를 넣었습니다. 삑. 결제 완료.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야, 나 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짝짝짝. 우리 일행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뒤에 기다리는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에휴.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채촉했습니다. 자, 다음 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르신들이 차례차례 키오스크에 도전했습니다. 모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분당 5분씩. 뒤에 줄이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손님들,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가 배우는 중이에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마지막 어르신까지 모두 주문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야, 우리 다 했다.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서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 진짜. 어르신들 때문에 한참 기다렸네. 맞아. 그냥 직원한테 시키면 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순덕아. 응. 오늘 우리 잘했지? 그럼 잘했지. 근데 사람들 표정 봤어? 봤지. 짜증 내던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치? 아니지. 우리도 배우는 건데. 맞아. 우리는 위로했습니다. 서로를. 맞아. 우리는 위로했습니다. 서로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표정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짜증 내던 얼굴들. 한숨 쉬던 소리들. 우리가 그렇게 민폐였을까요? 배우는 것도 죄인가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이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어젯밤 잠잤어? 아니, 잘 못 잤어. 나도. 자꾸 생각나더라. 우리 뭐 잘못한 거 아니지? 아니야. 우리 잘못 없어. 하지만 순덕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야, 영수가. 응? 우리 이거 제대로 해보자. 뭘?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교실 열자. 제대로. 스마트폰 교실? 응. 어르신들 많잖아. 다들 배우고 싶어 하시잖아. 우리가 가르쳐 드리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끼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실을 열어서 모든 어르신들이 배우게 하는 거. 그래, 좋아.
우리는 바로 경로당 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 저희가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교실 열고 싶어요. 스마트폰 교실? 네. 어르신들한테 핸드폰 사용법이랑 키오스크 사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근데 너희가 할 수 있겠어? 저희도 처음엔 몰랐는데 배웠어요. 유튜브로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장소는 여기 쓰면 돼.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순덕이 손자가 컴퓨터로 만들어줬습니다. 경로당 스마트폰 교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핸드폰 앤드 키오스크. 강사 김영숙 박순덕.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참가비 무료. 포스터를 경로당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곳곳에도 붙였습니다. 마트, 약국, 슈퍼, 복지관. 반응이 왔습니다. 첫 수업날 15명이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강의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순덕이가 옆에서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 켜는 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켜집니다. 어디? 여기요. 저는 제 핸드폰을 들어 보여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가까이 가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요, 이 버튼이요. 아, 여기. 이거 너무 작아. 그렇죠. 작긴 해요. 다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눌렀는데 안 켜져. 좀 더 오래 누르셔야 해요. 3초 정도. 할머니가 다시 눌렀습니다. 켜졌습니다. 오, 켜졌다. 잘하셨어요. 한 분 한 분 천천히 도와드렸습니다. 모두 핸드폰을 켰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잠금 화면 푸는 법. 여기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요. 저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올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빨리 쓸어서 반응이 없었고 어떤 분은 너무 느려서 안 풀렸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쓸어 올리세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겨우 잠금 화면을 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기뻐하셨습니다. 야, 나 했다. 나도. 저도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화 거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다가오셨습니다. 영숙이 고마워. 순덕이 수고했어.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야, 영숙아.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잘하고 있지. 근데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정말 모르시더라. 맞아. 우리도 그랬잖아. 그러게. 우리는 웃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 목요일 오후 2시. 어르신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18명. 지난번보다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전화 거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중하셨습니다. 먼저 전화 앱을 찾으셔야 해요. 초록색 전화기 모양이에요. 어디 있어? 보통 화면 아래쪽에 있어요. 찾았다. 잘하셨어요. 그거 누르시면 전화 앱이 열려요. 어르신들이 눌렀습니다. 전화 앱이 열렸습니다. 이제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돼요. 전화번호가 기억 안 나는데? 그럼 연락처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 연락처 눌러보세요. 어르신들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름이 너무 많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찾으시는 분 이름이 뭐예요? 우리 딸. 이순희. 그럼 이응자로 시작하니까 이응 쪽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 옆에 자음이 있어요. 이응 누르시면 돼요. 할머니가 눌렀습니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오, 있다. 이순이. 그거 누르시면 전화 걸려요. 할머니가 눌렀습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순이야. 나 핸드폰으로 전화했어. 할머니가 환호하셨습니다. 딸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배웠지. 경로당에서. 할머니는 기뻐서 울먹이셨습니다. 저도 감동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모두 성공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짝짝짝. 수업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숙이. 네, 할아버지. 나 이거 배우고 싶은 게 또 있어. 뭔데요? 손주한테 문자 보내고 싶어. 할아버지는 82세였습니다. 손주가 군대에 갔다고 했습니다. 문자로만 연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문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주와 연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네. 저는 할아버지를 따로 앉혔습니다. 문자 보내는 법을 천천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기 문자 앱 여시고요. 응. 새 메시지 누르시고요. 응. 전화번호 넣으시고요. 넣었어. 여기 입력창에 글자 쓰시면 돼요. 어떻게? 키보드가 나오죠? 여기서 한 글자씩 누르시면 돼요. 할아버지는 느리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한 글자씩 눌렀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다. 잘 지내니? 보고 싶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 쓰셨어요? 응. 그럼 여기 전송 버튼 누르세요. 할아버지가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울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구나. 단순히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이구나. 세 번째 수업. 화요일 오후 2시. 이번엔 25명이 모였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진 찍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환호했습니다. 오, 사진. 나도 배우고 싶었어. 여기 카메라 앱 누르시면 돼요. 어디? 보통 여기 있어요. 어르신들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에 자기 얼굴이 나왔습니다. 어머, 내 얼굴이 나온다. 신기해.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진 찍으려면 여기 동그란 버튼 누르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눌렀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오, 찍혔다. 다들 신기해 하셨습니다. 자, 이제 갤러리에 가서 찍은 사진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자기가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늙었어?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거울로 볼 때랑 다르네. 그럴 수 있어요. 카메라는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신기하다. 자, 이제 사진을 자식한테 보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중했습니다. 사진 선택하시고요. 여기 공유 버튼 누르세요. 어디? 여기요. 화살표 모양이에요. 눌렀습니다. 문자로 보내기, 카톡으로 보내기, 이메일로 보내기. 뭐가 나와요? 우리는 문자로 보낼게요. 문자 누르세요. 눌렀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배운 것처럼 전화번호 넣고 전송 누르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사진 어떻게 보내셨어요? 배웠어. 어르신들이 기뻐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숙이, 나도 부탁이 있어. 뭔데요? 나 손주 사진 받은 게 있는데 크게 보고 싶어. 어떻게? 할머니는 손주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화면에 손주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확대하시면 돼요.
어떻게? 손가락 2개로 화면을 벌리시면 돼요. 이렇게? 할머니가 해보셨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화면을 벌렸습니다. 사진이 확대됐습니다. 손주의 얼굴이 화면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우리 손주. 이렇게 크게 보니 더 예쁘네. 저도 울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4번째 수업에선 카카오톡 사용법. 5번째 수업에선 유튜브 보는 법. 6번째 수업에선 키오스크 사용법. 어르신들은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났습니다. 40명. 경로당이 꽉 찼습니다.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옆 동네에서도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저와 순덕이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뉴스에서 취재하고 싶은데요. 뉴스요? 네. 경로당 스마트폰 교실이 화제라고 들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방송까지? 네. 목요일 수업 때 나가도 될까요? 그럼요. 목요일 방송국 카메라가 왔습니다. 어르신들은 긴장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수업을 했습니다.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희도 처음엔 몰랐거든요. 핸드폰 키오스크.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겠다. 다른 어르신들도 배우고 싶으실 거다. 훌륭하십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어르신들도 인터뷰했습니다. 어르신 배우시니까 어때요? 좋지? 이제 손주한테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예전엔 어떠셨어요? 몰라서 답답했지.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경로당 스마트폰 교실 어르신들의 디지털 배움터. 저와 순덕이 그리고 어르신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불났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모두 연락했습니다. 영수가 뉴스 봤어. 대단하더라. 엄마 텔레비전 나오셨어요. 며느리도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4편 며느리와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도전 9,500자. 뉴스가 나간 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경로당이 좁아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수업하시면 어떨까요? 공간도 넓고 장비도 좋아요. 저와 순덕이는 복지관으로 옮겼습니다. 더 큰 교실, 빔 프로젝터도 있었습니다. 수업이 더 잘 됐습니다. 화면을 크게 띄워서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어르신들이 더 쉽게 따라 하셨습니다. 70명.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교실은 꽉 찼습니다. 저와 순덕이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어떻게 왔어? 구경하러 왔어요. 며느리는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가르치시다니.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왜? 예전에 어머니 무시했잖아요. 핸드폰 못 하신다고.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어머니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았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정말? 네. 저도 같이 가르치고 싶어요. 며느리는 직장인이었습니다. IT 회사에 다녔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뤘습니다. 며느리가 합류했습니다. 수업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최신 앱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배달 앱, 은행 앱, 지도 앱. 어르신들은 신기해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그럼요. 이제 집에서 음식도 시켜 드실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배달 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집에 치킨이 배달됐습니다. 할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영수가, 치킨이 왔어. 내가 핸드폰으로 시켰는데.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장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영숙 씨. 네. 혹시 다른 복지관에서도 수업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복지관요? 네. 옆 동네 복지관에서 요청이 왔어요. 저희 어르신들처럼 배우고 싶대요. 저는 순덕이와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다른 곳에서도 할까? 좋아. 셋이서 옆 동네 복지관에도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수업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동네. 그 다음엔 또. 석 달 만에 5곳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빴습니다. 하지만 보람찼습니다.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 씨 시에서 표창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창요? 네.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에 기여하신 공로로요. 표창식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상장을 주셨습니다. 디지털 나눔 공로상. 저와 순덕이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신문에 실렸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신문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손주들도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인정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이라고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잠깐 여러분. 화면 2번 터치해주세요. 2026년에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전국으로 나가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저와 순덕이 며느리, 셋이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때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야, 영수가. 응? 우리가 가르친 어르신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렇지. 그분들한테 부탁해보면 어때? 같이 가르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잘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았습니다. 10분. 70대, 80대. 모두 처음엔 핸드폰을 못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네. 좋아. 해보자. 우리는 강사 교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떻게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지. 10분의 어르신들이 훌륭한 강사가 됐습니다. 이제 12명이서 가르쳤습니다. 더 많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10곳, 20곳, 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1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니어 디지털 교육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숙 씨 팀이 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국적으로요? 네. 전국의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정부 청사. 처음 가봤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전문가들. 저는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보람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경청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전국 시범 사업 총괄 강사를 맡아주시겠어요? 저요? 네. 전국의 강사들을 교육하고 사업을 이끌어주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69살. 공부도 별로 안 했습니다. 평생 그냥 집안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야, 영숙아. 해봐.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제일 잘하세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국 시범 사업 총괄 강사가 됐습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지역의 강사들을 교육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강사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0대, 40대. 처음엔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69살 할머니가 뭘 가르친다고? 하지만 제가 시범을 보이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법.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법.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추는 법. 젊은 강사들이 배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배우는 거예요. 전국의 복지관, 경로당에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배웠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교실이 이렇게 커졌구나. 5편 우리가 만든 기적, 그리고 새로운 시작 9,500자. 1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5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과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국회의원들, 장관님, 기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핸드폰도 제대로 못 쓰는 할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카페에서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고,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가르쳤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제 5만 명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쓸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쓸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 문자하고 손주들과 영상통화하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기적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장관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숙 씨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핸드폰 쓸 수 있게 됐어요.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 제가 나왔습니다. 69 할머니, 전국 5만 명 어르신 디지털 교육.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최고. 손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연락했습니다. 영숙 씨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습니다. 책으로? 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이 될 만한가? 하지만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야, 해봐. 우리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꼭 써야 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작가님이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 인생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석 달 후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69 새로 배우다. 표지에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제 이야기가 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이 책이 되다니. 책이 팔렸습니다. 10,000권, 20,000권, 30,000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읽고 연락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용기가 났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사인회도 했습니다. 서점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제 책을 들고 한 명 한 명 사인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엄마가 변하셨어요. 어떡해요? 엄마가 항상 늙었다고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책 읽고 스마트폰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여자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또 한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영숙 씨,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소. 할아버지는 80세였습니다. 나도 뭔가 배우고 싶소. 늦지 않았겠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0살입니다. 여전히 전국을 다니며 강의합니다. 순덕이도 함께합니다. 며느리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강사들이 함께합니다.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았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당당한 어르신들, 핸드폰으로 자식과 통화하는 어르신들,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는 어르신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는 어르신들, 모두 우리가 가르친 분들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카페 앞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계셨습니다. 능숙하게 커피를 받아서 나오셨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존경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이모티콘도 보냈습니다. 하트. 며느리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이모티콘도 하시네요. 대단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핸드폰 하나 제대로 못 쓰는 할머니였습니다.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창피만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만 명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책도 썼습니다. 상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한테 인정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9이든 70이든 80이든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고 싶으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저는 또 수업을 갑니다. 새로운 폭지관, 새로운 어르신들, 가방에 교재를 넣습니다. 순덕이한테 전화합니다. 야, 순덕아. 준비됐어? 당연하지. 그럼 보자. 전화를 끊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70살 할머니.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반짝입니다. 웃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집을 나섭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길을 걷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배우고 싶어서, 변화하고 싶어서, 저처럼 저는 걸으며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세상이 빨라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 계십니다.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는 앞에 섭니다. 웃으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영숙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폰을 배우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1년 전만 해도 핸드폰 하나 제대로 못 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나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도전하고 변화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 도전하고 싶었던 것, 미뤄왔던 것, 지금 시작하세요. 저처럼.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늙은 게 아닙니다. 경험이 쌓인 겁니다.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도전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처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집시다. 2026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어르신들을 가르치러 갑니다. 웃으며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